대선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금 판세와 대선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학수 기자. 자, 먼저 민주당이 보는 대선 판세 그리고 전망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은 초박빙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타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최소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이길 거란 예측인데요.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명분 없는 단일화가 역풍을 맞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입니다. 또 여가부 폐지 같은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나 색깔론, 막말을 앞세운 윤 후보의 거칠고 난폭한 유세가 여성과 중도층의 반감을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예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대 10%포인트까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죠.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데요. 지난주 공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때도 윤 후보가 앞섰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 열망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 또 과거 보수정당 지지가 약했던 2030 남성의 지지를 끌어낸 점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이 대표가 특별히 공을 들인 호남에서도 20% 이상 득표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여야 간 기세 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데 대선 마지막 승부처 어느 지역 어느 세대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선 2030 여성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30 여성들은 여론조사에도 잘 응답하지 않아서 표심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대남 전략에 반발하는 2030 여성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며 고무된 표정이지만 이 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합친 유권자가 2,2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데요. 수도권에서 이겨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자, 이어서 산불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경북 울진 삼척의 산불이 결국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까지 들어갔습니다. 필사적인 진화 작업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워낙 면적이 넓고 불길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 능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이 결국 소광리 저지선을 넘어 들어온 겁니다. 산등성이 이곳저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진화 헬기가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연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 산 일대가 모두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소나무산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매캐한 냄새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광리 중심부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산림당국은 필사적인 저지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늘에선 굉음과 함께 헬기들이 잇따라 물을 쏟아붓고 지상에서는 산불 진화대원들이 물 호스를 들고 비탈을 직접 타고 올라가 방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지역별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진화차를 이용해서 골골골로 구역을 나누어서 진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하고 기름 대신 물을 가득 채운 정유차까지 물을 공급합니다. 저쪽에서 물 받으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잖아요. 거기 시간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여기 최대한 지원을 가까이.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내 최고의 산림 생태 자원입니다. 하지만 접근한 불길이 워낙 강하고 바람까지 군락지 방향으로 불어오면서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산 자체 지형이 진압하기 어려운 지형이다 보니까는 진화에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오늘 밤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보통 크게 늘어난 확진자 수가 발표되는 수요일입니다. 30만 명 전후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선별진료소. 늦은 오후에도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특히 새학기가 개학한 이후 각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PCR 검사를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학 이후 엿새 동안 확진된 전국 유초중고 학생은 17만 4천여 명. 지난해 발생한 학생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어제 조퇴하고 이제 자가격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수요일입니다. 최근 2주간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화요일 확진자의 1.7배 정도 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30만 명 전후의 최다 확진자 수가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26만 3,523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64일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병상 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위중증 환자를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환자 이 운영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권역별 배정을 한다든지 중증 환자실의 운영들을 좀 더 효율화시키는 식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의료 인력 공백에 대비해 군의관 206명을 중환자 진료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유입 확진자의 PCR 검사 의무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이고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중 4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PCR 검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된 산모가 다니던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분만격리 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병의원에 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째 러시아군은 민간인의 피난길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는데요. 오늘 일부 도시에선 민간인의 대피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피로에 지뢰를 설치하고 피난버스를 폭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도시 이르핀. 계속된 포성 속에 시민들이 목숨을 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인형을 든 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아이를 아는 부모까지 피난버스를 타려고 필사적으로 내달립니다. Они сейчас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стреляют по жилым комплексам. Они уже не стреляют по объектам. В школы попадают. Они попадают в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в поликлинику, рядом. 러시아군은 이르핀과 호스토멜, 부차, 보르젤 등 수도 키이우를 둘러싼 외곽 도시에 공격을 퍼부으며 키이우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헤르손과 멜리토폴을 장악하고 마리우폴을 포위한 뒤 무콜라이우 진격을 시도 중입니다. 일부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오히려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피로에 지뢰까지 설치하고 피난버스를 파괴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Це не люди. Була домовленість про гуманітарні коридори. Чи спрацювала вона? Замість неї спрацювали російські танки, російські гради, російські міни.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No-fly zone is to send NATO planes into Ukrainian airspace and to shoot down Russian planes, and that could lead to a full-fledged war in Europe. 서방 국가들은 키이우가 함락될 경우 폴란드의 망명정부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연설한 영상을 공개하며 수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자 택시기사와 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갖고 와서 화물차에 불을 진화했습니다. 소방청이 지난해부터 편의점 곳곳에 분말 소화기를 비치했는데 이런 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종이박스를 실은 1톤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재함에 고정끈을 풀어 종이박스를 끌어내리지만 불길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때 뒤따르던 택시 운전기사와 고등학생 3명이 급하게 내려 침착하게 화물차 양쪽으로 다가가 차량용 소화기를 뿌립니다. 택시에서 내린 2명의 학생은 인근 편의점에서 소화기를 빌려 나옵니다. 쉽게 잡히지 않던 불길은 학생들이 분말 소화기를 뿌리자 7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들이 초기 진화에 나서는 데는 22년째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택시기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차에 안에 들어있는 소화기하고 트렁크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소화기를 구해왔나. 또 등굣길이었지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교생 3명의 용기도 빛났습니다.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어도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지난해부터 소방청은 한 편의점 업체와 협약을 맺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편의점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끈 첫 번째 사례라면서 이들에게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